통일뉴스의 김치강 기자입니다. 네, 저희 통일뉴스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서 상임대표장님을 모시고 기념 인터뷰를 갖게 됐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아마 6.15 남측위원회 정기 공동대표회의, 그러니까 총회에서 10기 상임대표부장으로 선임되신 것으로 압니다. 통일뉴스와 이제 첫 인터뷰신데요. 좀 인터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일뉴스와의 인터뷰가 늦어진 것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제 다만 제가 당시에 NCK 총무로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공존하는 에큐메니컬 협의체의 총무로서 과연 6.15 남측위의 상임부장직을 만든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그 논의들이 좀 있었고, 아마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민족공동위원회의 같은 구성원인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더불어서 6.15 선언이 향도하는 이 평화통일운동의 전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6.15 남측위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시민들의 연대를 구성을 하고 지역의 평화통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 대중적 통일운동의 인큐베이터 역할도 역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런저런 그 노선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또 역할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에 서로 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평화의 나무를 튼실하게 기르면서 어떻게 통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 공감을 형성하면서 합의를 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질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6.15 남측위원회가 선도해가는 대중적인 평화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와 평화와 통일 사이에 이 비판적인 상관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도잔소 프로세스, 기독교계가 이제 해외, 남북 해외 그리고 국제적으로 함께해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악화 인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뭐 여기저기 전쟁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상임대표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위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더불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소위 이 중재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온 게 1984년에 일본 도잔소에서 동북아 평화회의가 모인 것을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40년,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소위 5.18 광주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이 민주화의 과제와 통일의 과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각성이 생겼고, 그때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년에 통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한도교회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1년의 그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소위 민간 통일운동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88 선언이라고 하는 당대의 소위 종교시민사회의 통일선언문으로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소위 그 세계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일 이슈의 세계화에 기여를 하면서 소위 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냈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그 한계를
기독교는 그 나름대로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현실 국제 정치의 그 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절감을 했고요. 2018년이라고 하는 소위 평창 임시평화 체제가 형성이 되고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선언, 또 9.19 평양 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소위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치욕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토의 동진 정책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자금에는 저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이 저희 생명 죽임의 그 참상이 도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그 평화 프로세스나 전쟁의 배후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관계의 그물, 관계망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실체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실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위한 평화 정치 환경을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상임부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갖는 소회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주력해온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네, 특별히 그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NCK 총무로 재직하던 시점에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전평화 캠페인을 NCC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2020년 한국전쟁 70년 또 2023년 정전협정 70년 또 이제 앞으로 2025년 미안해 광복 80년을 맞는 이런 역사적 좌표들을 관통하면서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우선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또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이제 이런 것들을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많은 분들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주권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난 10월 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의 저명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유엔 그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고 또 거기에 그 의제가 왜 국제적으로 풀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새삼스럽게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6.15 남측위원회로서는 어떻게 쓰든지 이 6.15가 가지고 있는 저희 시민들의 평화 외교 역량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저희가 그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 300개의 그 지역 조직을 가시화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만민 평화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에 접촉점을 이뤘던 그 300 지역 조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들 간의 지역 상호 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분들에게 평화 교육을 위한 평화 외교를 위한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그 평화 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제를 발굴해서 역할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나마 아직 뭐 구체적인 회의까지는 안 되셨겠지만 염두에 두신 사업 방향이나 뭐 주요 사업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사업은 주로 우리가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주요 사업을 정하고 뭐 기본 방향으로 제가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제 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향후 평화공존의 시대를 지나서 남북연합 혹은 남북연방제가 구성될 때에 이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6.15 공동선언이 14선언이라든가 또 4.27, 9.19 이런 선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확약되고 갱신된 남북 정상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남한 사회 같은 경우 이 진보 보수 정권이 진자추 운동을 하면서 계속 바뀌면서 이 남북 정상들의 이 평화 약속을 지속 가능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또 국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민사회의 평화통일 의식이 어떤 근간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그 소위 평화운동의 물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먼저 좀 하겠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 정치적 환경을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의 이 태행적 그 역사 진행을 막아내지 않는 한 소위 평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참칭하는 이런 정권의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그 내년 총선이 있게 될 텐데, 뭐 6.15 남측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소위 평화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가 주요해서 결국은 소위 평화 통일 정책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평화적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암울한 시대일수록 그 통일운동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 통일 교육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평화 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장기간의 세월의 그 투쟁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자유, 반공, 친미 통일 교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6.15가 지니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또 함께 우리 회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들을 잘 동원하고 거기에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그 소위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통일에 대한 주권의식이 각성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15가 지니고 있는 그 전 세계적 특별히 온 우리 민족의 구성체의 그 잠재력을 가지고 소위 그 민이 지니고 있는 평화 외교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국가 정부를 상대하고 지역 단체들을 상대하고 함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이슈를 세계화하고 그것이 세계 평화 운동으로 발전해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